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DI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DI의 주가가 상당히 좀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5,000원, 6,000원 정도 가격대에서 진행이 됐었던 이 기업의 주가가 단 3주 만에 12,000원, 거의 100%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 이면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HBM용 웨이퍼 테스터 시장에서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검사 장비 내 최대 수의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단기간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HBM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올라간 효과도 좀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고 되면은 시장에서는 과연 이 DI의 주가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역사적인 신고가 부분에서 과연 어떠한 형태를 보여줄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DI가 올라갈 수 있는 뒷배경들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트렌드포스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지금 딱 긁어 갖고 온 건데요. AI 서버 시장이 복합 연평균 성장률로 봤었을 때 매해마다 10% 이상씩 성장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이게 AI가 일반적인 AI 넘어서서 이제 영상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에서 AI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AI 서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가 부분들은 아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시장의 기대감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평균적인 내용들은 이렇고요. 항상 이제 시장이 변화되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되기는 하겠지만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낮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사양의 데이터를 돌리기 위한 메모리 경쟁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죠. 그 안에서 규격화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HBM인데, 이 HBM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 세 개 회사가 이제 3등분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사실은 마이크론의 점유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대결 구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결 구도에서 SK 하이닉스가 한 발짝 더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을 좀 보시게 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확실히 엔비디아의 상승 흐름을 그대로 전달을 받아서 그 긍정적인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성장성 부분들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 HBM 시장에서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계속 써나간다고 하게 되면 오늘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DI의 주가 상승 흐름들은 물론 일시적으로 빠르게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은 피할 수는 없겠죠. 피할 수는 없겠지만 조정 이후에 눌림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2차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1차적인 주가 상승은 앞서 언급드렸던 요 내용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내 벤더로 검사 장비 수혜 전망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DI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양 버니 테스터라든지 검사 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삼성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HBM 웨이퍼 테스터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에 뭔가 이제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올 한 해 메모리 시장에 대한 정상화 부분들로 인해서 기존 매출에 대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여기에다가 ASP가 높은 웨이퍼 테스터 국산화까지 매출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주가에 대한 탄력도라든지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2023년도까지의 이 DI의 재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매출액 변화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들어서서 매출액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영업이익률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뭔가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은 없어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제 이게 2023년도에 검사 장비 HBM의 스토리가 딱 얹혀졌었을 때 영업이익률이 10% 이상만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 나와 있는 실적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변화 흐름들을 체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기술적인 부분들로만 한번 좀 점검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2013년도하고 2014년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15,000원대가 일단은 역사적인 신고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저점 자체가 높아지면서 저점 자체가 이런 식으로 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고점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낮아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삼각 수렴형의 돌파 흐름이 나와줬고요. 이 돌파 흐름이 나오자마자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상당히 좀 강해졌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에 뭔가 깔때기 형태의 중심축 자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과연 역사적인 신고가라고 할 수 있는 14,000원, 15,000원대를 요번 이슈를 가지고 탄력도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좀 굉장히 좀 크게 기대감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한번 쓰고 나서는 약간의 주가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다른 형태의 패턴들을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봉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규를 매수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뭔가 내가 대응을 해야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5,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행여나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차익 매물들이 나왔었을 때 그냥 이 DI를 그냥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약간은 좀 수익 실현시키면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뭔가 이제 인마이 포켓 시키는 그런 전략들도 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DI에 대한 흐름들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DI가 올해 2024년도에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줄지 이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검사 장비 너무나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HBM의 생산과 관련된 스토리에 뭔가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2024년도에는 수율로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율로 넘어가게 되면 그동안에는 뭔가 이제 후발주자로서 각광을 받았었던 뭐 검사 장비에 대한 섹터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서는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DI를 비롯한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 뭐 고영이라든지 엑시콘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하나의 뭔가 이제 카테고리를 딱 만드셔가지고 주가 추이를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후회하지 않을 종목 선택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DI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업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